자, 1번부터 보시면 국가법상 허가를 받은 개발 행위를 완료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음 중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것.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나면 공사를 끝난 다음에 써도 되는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수많은 개발 행위에서 안 받는 예외 2가지 빼놓고는 다 받는다. 안 받는 예외가 토지분할 아닙니까? 토지분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준공했다고 볼만한 그런 공사가 아니잖아요. 토지 분할했으면 그냥 토지 분할 뭐 경계만 쭉 그만 끝난다 그랬는데 요거랑 또 뭐가 하나가 아닙니까?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물건 쌓아놓는 행위. 뭐 물건을 그냥 차곡차곡 잘 쌓아놓으면 된다. 그거를 무슨 뭐 물건 쌓아놓고서 어느 사람이 준공했다 이런 얘기를 쓴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뭐 다 중공사를 받아야 될 건축물, 건축에서부터 형질 변경까지 뭐 공수, 매립 다 들어갑니다. 4번에 그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 공작물이죠. 공작물. 이런 것도 답이 1번이 되는 중공사 대상. 자, 2번에 국가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가 너무 개발이 심해서 설치가 안 될 정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렇게 개발이 심하기 때문에 관리하겠다.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건폐료나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던 거.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구역이 아니다니까 맞는 거죠. 관리계획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계법 용도구역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발행 허가제에 나오는 개발행 허가제에서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 부족하게 됐을 때 단순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관리계획과 상관없는 것은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니고 국계법에서 관리계획 내용과 상관없다 그러면 특광시장소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2번 특광자치지자체도 시장군수입니다. 이 사람이 지정권자예요. 이 사람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게 틀렸지. 특광시장군수가 하는 건 맞고요. 조금 큰 일이니까 위원회 심의, 지방도시의 심의 거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원리는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돼 있으니까 미리 의견을 들으라는 논리라 했어요. 작은 거, 큰 거, 작은 일, 큰 일. 이거 다 까먹고 깨끗이 머리를 비우고 오셨네. 주민의 의견은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걸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일, 큰 일을 어디에 대해서 듣냐고. 큰 일에 대해서 듣지, 큰 일에 대해서. 그게 제가 포인트잖아요. 주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작은 일이면 주민의 이익과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큰 일에 대해서 듣는다, 그 논리. 지금 다른 데 찾아보지 말고 그냥 이 원리를 생각해, 원리를. 자꾸 왜 다른 거로 지금 보고 계시나? 지금 이 원리 자체는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자꾸 생각하시고 그래야 돼. 지금 또 다른 여러분, 이 원리 할 땐 제발 원리를 좀 생각해. 이게 제일 빠른 거야, 이게. 왜 자꾸 다른 걸 봐, 다른 거를.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는 원리를 아니, 이거는, 이런 원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거를. 제가 단순히 어떤 거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 거.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은 안 돼. 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저번에 안 듣는다고 문제 나왔었죠? 왜 안 들어요, 그게? 작은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사적 개발행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거. 여러분들 집 하나 짓는데 여기 전체 주민이 왜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요? 광명시에서도 큰일 여기서 도시개발을 하든 정비사업을 하든 막 그런 거 할 때 전체 주민과 관련돼 있으니까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지. 개별적으로 건축물 하나 짓는데 왜 의견을 들어? 물건 쌓아놓는데 왜 의견을 듣냐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제 같은 데서는 만약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건 붙일 수 있고 조건 붙이기 전에
조건 부시기 전에 신청한 자 의견은 그 사람이 놀랄까 봐 듣는다 했잖아. 그 사람 당사자 의견. 또 공익사업에 장애가 되면 안 되니까 도심계획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 시행자 의견은 듣는 거지. 주민 의견은 안 된다 그랬잖아. 나중에 건축부에서 건축 허가할 때 시장 두고 전체 허가를 내주죠? 주민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앞에서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할 때는 주민 의견 듣던가요? 네? 자신 있게 지금 논리로 생각하시라니까. 자꾸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논리로. 법은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역도시계획 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요? 네. 큰일이잖아 전체. 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면 도시군 전체에 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계획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 의견을 듣고 관리계획은 안 들어요? 아, 왜 이러실까? 오늘 첫 시간부터. 큰일은 듣고, 그러면 원래 개발도 관리계획은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개별적인 허가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관련돼 있어요. 원래대로 이론대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론대로. 이게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개발도 관리구역 큰 일이면 원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들어야 돼요. 원래 큰 일은 제가 듣는다 그랬잖아. 큰 일은 듣는다 그랬잖아. 작은 일은 안 듣고 큰 일은 들어. 큰 일인데 듣는데 일부러 반대가 뻔한 경우는, 일부러 안 듣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잖아. 그게 주민 의견 청취 논리 생각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가 좀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 제가 여기서 학원에서 들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있고, 서기자 대표님도 뭐 작년보다도 올해 훨씬 더 많이 붙을 거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응?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거 그냥 열심히 해도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 효율적으로. 이상한 것들 전혀 관련 없는 것들 안 보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시되, 그것도 항상 원리 위주로 보셔야 돼요. 원리 위주로 보셔야 그게 나중에 문제는 다 바꿔낸다니까. 다 여기서 지금 훈련하는 것들 나중에 보세요. 많이 나와. 그런데 똑같이는 안 나온다. 이걸 바꿔서 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평소에 공부에서 원리 위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바꿔놔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점수가 나온다.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건데 알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그 점수가 더 잘 나온다 그러지. 근데 그래도 하는 거. 아까 누가 뭐 벌금 혹시 형사처벌 나올까 공부했다. 왜 공부를 하는데 그걸? 형사처벌을. 혹시나 해서 했는데 안 나오고 다른 계산 문제가 나왔더라. 아니 형사처벌에 대해서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 공법에서? 중개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워낙 낼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낸다 그랬잖아. 우린 낼 게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일도 주택법에서 그 공급 파트에서 일을 한 달에도 거의 안 나온다니까. 거의 안 나와. 제가 거의 안 나오고, 만약에 혹시 나온다면, 만약에 아주 드물게 나온다면 그런 건 원래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주 나왔던 것들 중에서 정확히 맞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큰일에 대해서 듣는다. 큰일인데 반대가 뻔한 건 일부러 안 듣는다. 예를 들어 이게 개발도 관리구역 그 케이스예요. 개발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곳에 이게 좀 넓게 지정한다 그래요. 넓게. 그러니까 그곳에 개별적인 건축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어라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개발도 관리구역은 건폐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랬죠? 용적률을 50% 강화한다 그랬죠?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다 반대하지. 일부러 반대가 심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래. 일부러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꼭 반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20% 범위 내에서 그것도 신축, 중축 행위가 하는 자들이 나눠서 내잖아. 나눠서 80%는 이제 행정청이 해주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만약에 조금 돈을 나눠서 내더라도 기반시설 설치가 되면 본인의 부동산 값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대할 게 아니라고. 그래서 둘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특광시장사 지정하는 거 똑같고, 이것도 큰일이니까 지방도시는 심의 거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의 차이가 나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듣고,
개발도 관리구역은 안 듣고. 여러분 중개시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긴 왜 안 듣는 것 같아요? 큰일인데. 큰일인데. 반대가 뻔해서 안 듣지. 투기 막을 필요가 있어갖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그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극렬 반대. 에?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쪽 법이라도. 투기과열지구 들어요, 안 들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왜요? 조정대상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할 때는 그 원리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래서 참. 자, 네, 그리고 자 됐어 이제. 자꾸 월요일 아침부터 잔소리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3번에 할 거 다 해놓고 그죠? 응? 주상공으로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밀도가 심해서 관리 들어가겠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대상으로? 주상공. 그러면 여기가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돼 있는 곳이라면 어디밖에 안 돼요? 주상공밖에 안 되지.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밖에 안 되지. 그렇게 이제 대상 지역도 보셔야 되고. 혹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지정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주상공만이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지정되는 곳이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거기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뜻을 그렇게 알았다라면 무질서한 시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주변 지역도 덩달아 무질서한 시가화가 진행될 수 있다. 거기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 여기는 주상공만. 그쪽보다는 여기가 훨씬 개발이 이미 세게 이루어진 곳 아닙니까?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보상 비용 때문에 설치가 안 될 정도로. 뭐 그런 차이점. 4번의 개발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을 강화, 이걸 완화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틀리게 낼 수도 있고 강화, 시행연수는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 정확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용적률을 건폐율로 바꿔서 최대 건폐율 50% 강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낼 수도 있고 이 지문을 똑같이는 안 낸다 해서 자꾸 바꿔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5번에 향후 2년 내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혹시 5번을 정답으로 찾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5번을 정답으로 하나 찍었다. 한 분도 없어요? 이거 이상한 건데 이거 혹시 정답 아닐까요? 낯선 것은 정답이 아니다. 요것도 5번을 나는 찍었어요 하고 손을 착 들으시면 제가 뭐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것도 독자적인 문제 내기에는 너무 지문이 작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많지만 개발도 관리구역은. 그래서 이상한 걸 하나 낼 수밖에 없어. 5가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두 점을 이상하게 집어넣는 거 그런 이유에서 있어요. 아니면 오답을 유도하려고. 낯선 거는 채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 물론 요거 지금까지 29회 동안에 한 번 낸 적은 있어요. 5번 가지고서는 한 번.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서. 여기는 학생 수로 얘기하지만 뭐 학생 수 외에도 뭐 수도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자요. 다 있자. 향후 2년 내 20% 2년 있자. 다 있자. 다 있자. 옛날에 그거 한 번 낸 적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틀리라고 냈던 문제지. 다 있자인데 혹시 여기서 나오면 그 전에 다 있자인데 5가지 문제에 3자 하나 집어넣고 찾기 했었던 아주 뭐 그건 뭐 틀려도 되는 문제였지만 맞습니다. 이거 3번에 국회법에 의한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 다 적절하지 아니한 거.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을 부담시키는 땅. 원인 제공자에게 기반설을 부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수많은 개발이 되어서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기반설 부족하게 만든 사람. 신축, 중축. 1번 기반설 부담구역 개발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을 설치는 가능한데 요거를 이제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 부담시키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개발 및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상 중첩될 수가 없어요. 2번의 기반설 부담구역 역시 특광시장원수가 지정합니다. 이거는 뭐 똑같잖아. 3번의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하지 않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지방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게 여기선 맞아요. 아까 2번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틀렸지만
여기는 주변 의견을 듣는다니까요. 원래 큰일이라 듣는 거예요. 반대가 뻔하지도 않고. 차이점. 법령의 개정등으로 행위자에 완화되는 곳은 기반세를 부담으로 지정해야 되지만 강화되는 곳은 지정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지정해야 되느냐?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세를 부족하게 된 땅. 기존의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정해야 되지만 강화될수록 인구가 줄어든다 그랬잖아. 강화되는 곳은 지정해서는 안 되죠. 5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발사 틀린 게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수립을 하면 그 다음날 구역의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년. 제가 아까 개발도 관리구에서 지정기준에서 향후 2년 내 20% 다 이자라고 했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나오는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에서는 주로 역시 이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역을 빼면 이반시설 부담구역, 이자 주로 2랑 관련돼 있다 그랬죠. 주로 2랑 관련돼 있는데 2가 아닌 예, 일자 관련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설치계획 수립 시기 1년, 요거 설치계획 수립 시기 1년. 요거는 낸 적이 있고 아직 안 냈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그게 일자랑 관련된 두 가지예요. 지정 규모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년 설치계획 수립 시기 이 두 가지만 일자고 나머지 다 일자랑 관련돼 있어요. 개발의 허건수가 얼마 증가했냐? 20% 이상 증가했다. 신축 중축 행위를 한 자 중에서 어느 정도 200을 넘는 2월 내에 나머지 다 주로 일자랑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인 것이지 혹시 기반시설 부담계획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면은 기반시설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임의적 계획이에요. 만약에 부담계획을 만들면 그 계획에 따라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없으면은 계산 문제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설치계획이에요. 설치계획 수립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 내 설치계획 수립하라는 거 그거 잘 보시고 4번 국회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땅은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지정해야 된다. 줄어드는 곳은 아니다. 아까 그 논리 이걸 구체화시킨 겁니다. 1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요. 개발이가 집중이 됐다.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엄청 늘어나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니까. 그래서 개발이가 집중이 됐대요. 엄청 인구 늘어나겠네?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이게 행위제한 완화, 해제, 강화, 구별하는 거. 나왔을 때 이건 외워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판단하는 거잖아. 이번에 주거지에서 녹지로 변경된다면 인구가 엄청 줄어드는 거 이게 행위제한 강화에 의해요. 이게 1번은 해제의 예고 2번은 강화의 예고. 실제 주거지면 인구 많을 텐데 녹지로 변경이 되면 이제 더 인구 나가야지 뭐. 그래서 이게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반시설이 남아 돌아 있다는 정리해야 될 판이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3번에 계획관리지에서 준공으로 변경됐다? 인구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지. 공업지로 바꾸는데 이게 완화의 예입니다. 1번이 해제의 예고, 2번이 강화의 예고, 3번이 완화의 예예요. 완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5번은 이제 그거 숫자 따지는 거 20% 중과 20% 높다, 20% 나가는 거.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했다라면 전년도 최근 1년치 전년도가 그 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20% 이상 증가해야 된다 그랬죠? 이하? 그러면 이건 몇 프로 증가한 예입니까 지금? 100에서 100건에서 130건으로 증가했으니까 30% 딱 구체적으로 증가했네요. 그럼 20% 이상 증가해서 가잖아요. 지정해야 됩니다. 5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5%인 지역. 이것은 인구 증가율이 그곳의 인구 증가율이 전체 그곳이 속한 전체 시군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20% 이상 높을 때 그 얘기잖아.
아까는 20% 증가, 이건 20% 높을 때. 그래서 전체 시 인구 증가율이 3%인데 그곳에 속한 어느 곳의 인구 증가율이 25%라면 전체 시에 비해서 얼마 높은 거예요? 25 빼기 3? 22% 높으니까 20% 이상 높은 곳에 속하니까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예. 실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5번. 자, 우리 국교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생활과 관련돼서 부족해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큰 것들은 아주 큰 것들은 아니죠. 아침에 첫 시간부터 조금 주눅이 들으셔서 그런가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네 그냥. 큰 것들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최소 10만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거기에 뭐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부족한 걸 설치해야지 뭐 철도를 설치한다 뭐 항만 공항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건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니까 생각해봐요. 어떤가? 도로? 평정 도로 부족하고 산책할 공원 부족하고 상수도 하수도 그렇지 폐기물 시설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학교도 있지만 우리 나온 것 중에서는 학교 중에서도 큰 대학은 아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큰 거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됩니다. 3번 빼고 사이버 대학. 사이버 대학. 대학 이상은 무조건 한데 어떤 대학이든지 종류 불문하고. 6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카드를 포함해서 신용카드나 지불카드 포함해서 현금으로 납부함이 원칙이나 부과대상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죠? 원칙은 현금으로 납부는 어디서나 원칙이에요. 그러나 부과대상 토지로는 물납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이거만 해도 뭐 물납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2번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라. 이건 납부시기야. 납부시기. 행정청이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는 허가받은 때로부터 2월 내 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납부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돼요. 공사 다 끝나고 사용 승인 받지 않습니까? 그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라 그러면은 그때까지 만약에 납부를 안 하고 승인 신청 들어갔죠? 사용 승인 안 나옵니다. 사용 승인 안 나와. 그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게 돼 있어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라. 납부 시기. 연면적 180제곱미터의 건축을 신축하는 자는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자, 설치 비용은 구체적으로 누가 낸다 그랬습니까?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 신축, 중축이 새로 그 건물 쓸 사람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행위라고 했어요. 개축, 재축만 해도 종전 범위 내에서 짓기 때문에 인구 안 늘어난다 그랬죠? 다른 거 직접 다 인구 안 늘어나. 신축, 중축인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라면은 행정청이 다 부담해야 된다 그랬죠? 얼마를 넘는? 200을 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넘는 이자 신축 중축 중에서도 200을 넘는 그래서 180제곱미터라면은 200제곱미터가 아니니까 아무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지만 설치면 낼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한다니까 맞는 거예요. 200을 넘는 4번의 건축행위를 위탁이나 도급한 경우에 납부 의무자는 수탁 수급인 납부 의무자는 수탁 수급인이 아니고 위탁 도급인이 되겠죠.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됩니다. 자, 200을 넘는 신축, 중축 행위를 직접 했다. 그 자가 당연히 내는데 이 경우라면 이 행위를 직접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 받고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낼 사람이 아니고 맡긴 사람이 건축행위잖아요. 맡긴 사람. 위탁 도급으로 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빌려서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200을 넘는 신축 중축행위를 했다. 땅 소유자가 내요? 건축행위를 한 자가 내? 당연히 건축행위를 한 자가 내는 거지. 똑같은 논리야. 똑같은 논리. 만약에 그 건축, 신축 중축하는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면 승계한 자가 건축행위자죠? 그냥 건축행위자인데 이게 모습을 달리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행위자가 돕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틀렸고 5번이 그거잖아.
타인소유를 임차에 건축에 행하는 경우 나쁘지만 건축행위자지. 토지소유자라면 틀려요. 건축행위자지. A번의 계산 문제는 아마 지금까지 문제 낸 적은 없어. 낸 적도 없는데 낼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건 따로 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아마 이거 풀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라. 이거 맞히셨어요? 이거 맞히셨으면 실력자지. 혹시 맞으신 분? 이번엔 뭐라 안 그래요?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 누가 맞히셨어요? 거기 착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A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주택인데 150제곱미터짜리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철거하고 연면적 250제곱미터로 신축했대요. 기존 150제곱미터짜리를 철거하고 연면적을 250제곱미터로 신축했대. 여러분, 제가 우리 계산할 때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그러면 원래 철거하고 정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이고 넘어서는 우린 신축이죠. 그럼 인구 늘어날 부분은 어떻게 돼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구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 부분만 신축행위잖아. 그러면 150제곱미터짜리를 철거하고 250제곱미터를 넘어서 신축했다라면은 새로 신축된 부분은 얼마예요? 250 빼기 150이잖아. 요게 지금 늘어난 부분이 이게 이게 늘어난 부분. 제가 이거 할 때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A가 납부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오른 거. 자, 우리 주어진 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 그냥 외울 것도 아니고. 괄호 속에 제곱미터당 기반시설의 용지 비용, 기반시설 용지 비용이 10만 원이고 기반시설 표준 시설 비용은 5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르거든요. 자, 우리 설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 설치를 한다면 필요한 땅을 구입을 하고 필요한 땅을 구입한 상태에서 필요한 공사를 해야지 그게 완성이 되겠죠?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용지비용. 용지를 구입할 때 용지비용에다가 더하기 설치비용, 시설비용. 이게 설치비용이 시설비용 아니에요? 시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게 기본 비용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논리도 글쎄 이가 주어진 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원리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분양가. 우리 주택부서 분양가 상한제 할 때 분양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지을 땅을 대지를 구입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면은 대지 비용에다가 토지 비용에다가 건축비가 들어가죠? 그거 합친 게 분양가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잖아. 그쪽에서 건축하는 거나. 필요한 땅을 구입하고 도로 건설하려면 도로 건설할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 건설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합친 거예요. 이게 용지비용, 시설비용. 근데 이게 제곱미터당 얼마로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부과대상 연면적을 곱해줘야 면적 크기에 따른 데지. 이게 제곱미터당 얼마로 표시되는 것이니까 여기다 부과대상 연면적을 곱해줘야 돼. 근데 지금 요렇게만 나와진 것 중에 요것까지만 계산했으면 틀렸을 거고 여기다가 민간 부담분, 민간 부담 비율 요거를 곱해줘야 되죠? 요게 몇 프로예요? 이게 20% 아니야? 이걸 곱해줘야 완성이 되는 거지. 원래 기반시설은 행정청에 다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미소 보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마신 분들이 많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이제 그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 부담 시키려고 일부러 지정했지만 그래도 행정청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80%를 내고 민간인이 다 이자랑 관련된 20% 이하를 곱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지비용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용지비용이 10만 원, 시설비용이 5만 원, 10 더하기 5, 15만 원이네. 15만 원에다가 곱하기 연면적이 아까 100이 나왔잖아. 100이 나왔고 그러면은 15만 원에다가 0 이렇게 들어가네, 그죠? 1,500만 원인데 곱하기 0.2를 곱해줘야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걸 안 곱해줘도 나오게끔 1,500이라는 내용은 당연히 5번에 넣어놨고 또 이제 알아서 그 비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만 대부분 뭐라고 하셨나 그러면? 이거를 찍을 때? 4번 했어요? 4번은 왜 750이 나왔지?
응? 산수를 잘못했어요? 아, 여기다 이거 계산할 때? 아니, 1500 곱하기 0.1을 그냥 그걸 2로 나눴어요. 2로 나눴다고? 2로 나누면 750이 되네? 왜 나누지, 이걸? 두 사람이 나눠서 내는 건가? 제가 이 건물 지을 사람이 두 사람이 공유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두 사람 나눠서 자, 8번 보시고 국교법상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등에 대한 절차이다. 옳지 않은 거. 이게 보칙에 나오는 얘기로서 예? 보칙에 나오는 얘기로서 각종 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맨 앞에 하잖아요. 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도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측량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 토지가 있으면 그쪽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할 수 있어야 되고 조사 측량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변경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타인 토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둘로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기초조사를 해서 단순히 타인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인 토지 출입권, 단순히 타인 토지 들어갈 수 있는 타인 토지 출입권과 단순히 출입하면 그냥 들어가서 측량만 하고 나오는 겁니다. 조사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해가 없어 거의. 그런데 요거 외에 좀 더 타인 토지에 해가 되는 거 두 가지, 해가 되는 거 두 가지.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권. 아무리 통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는 한창 땅이 막 굳어지고 타인 토지 해가 큽니다. 통로로 쓸 정도라면. 그리고 조사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장애물 변경 제거권이거든요. 요 두 가지는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것보다 해가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권리 중에 요렇게 둘로 나눠서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각종 행정계획 수립할 행정청이 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도심계획, 시설, 사업,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사인에게 주는 권리 아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이 둘 자체의 기본적 차이가 여기는 타인 토지의 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타인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 내가 당신 거에서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냐. 근데 여기는 타인 토지의 해가 없기 때문에 특공시장에서 허가잖아. 여기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고. 여기서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각종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주인도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같은 행정청이 허가를 받는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피해가 크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다. 그 대신 이렇게 허가나 동의를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는 줘야 되거든요. 들어가기 며칠 전까지 알려줘요. 행하기 며칠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요게 이제 3, 7일, 하나는 3일, 하나는 7일 전. 그런데 여기라면은 이게 당사자는 몰라요. 특권상사 허가니까. 그러니까 좀 더 미리 알려줘야 된다.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시기는 7일 전 통지. 이게 7일 전 통지고 3, 7일 중에서 이것이 3일 전 통지가 되는 거. 이건 이미 당사자가 동의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전에 3일 전 통지하면 돼. 소유자 동의를 받고 소유자 등에게 3일 전 통지하면 돼.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고 7일 전 통지. 이게 기본 논리잖아. 여기다가 이거 같은 경우도 행정청인 도심계획사업 시행자는 이 허가 필요 없이 이거로 족하다. 여기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행정청인 시행자는 특권시장수에게 허가를 대신 받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통지만 행정청에 통지. 행정청이 시행자는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허가를 따로 받고 요거 받기 어려울 때, 못 찾을 때 그런 예외까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요거는 기본 논리고 이게 그만큼 자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했던 거. 그런데 제가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특광시행자 허가를 받고 소유자 등에게 7일 전 통지하면 됩니다만 그건 정상적으로 출입할 때 얘기지. 야간에 일주일 전 임무 후 그것도 택지나 담이나 울타리에서 이런 특정한 땅에 출입할 때는
갑자기 새벽에 출하면 누가 깜짝 놀란다 그랬어요? 현장에 있는 채무자. 채무자의 승낙을 따로 받아라. 그건 추가적인 얘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갔어도 예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타인 투자의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이 장애물은 소유자 입장에서 귀한 소유물이 없어진 거예요. 보상해줘야 돼. 손실보상. 근데 이 보상은 누가 해준다 그랬습니까? 1번 조사 측량을 하러 들어간 행위자가 보상해준다. 아니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행위자가 뭐 시켜서 했을 뿐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행정청. 시행자는 당연히 시행자고. 그런 얘기들. 보상할 때 두 사람이 협의해야 돼. 협의가 안 될 때 재결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원래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의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장으로서의 허가. 당사자 동의가 아니고 특광시장으로서 전혀 소유자도 아닌 엉뚱한 사람의 허가. 그리고 소유자, 그 대신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7일 전 통지입니다. 3, 7일 중에서 3, 7일 중에서 자꾸 이렇게 헷갈릴까 보이냐. 3, 7일 중에서 했는데 3, 7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그래요? 3, 7일이? 거기서 3, 7일 그러잖아? 그때는 몸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 그래서 7일. 7일 전. 이번에 타인의 투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고 이렇게. 아까 1번과 다르잖아. 이 두 가지 경우는. 당사자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사전 동의를 받고 행위를 하기 전 3일 전까지 알려라. 당사자 이미 알고 있으니까. 1, 2번 맞아요. 3번. 이게 바로 일출 전 일모로 야간에 밤에 택지나 담이나 울타리를 둘러싸인 타인의 투지에 출입 시에는 관리인이 아니고 점유자 승낙을 따로 받아야 돼. 현장에는 점유자가 깜짝 놀라기 때문에 점유자 승낙. 4번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소유자 등에 내보여야 된다. 당연하죠. 나 몰라 그러면서 들어가면 안 돼. 당연히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야지. 당연히. 5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행위자 이렇게 틀려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지. 자, 우리 9번의 국회법에 의한 국회법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만을 모두 그런 것은 이것도 법의 원리는 다 비슷한데 그나마 국회법에서 한두 번 냈던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주 난 건 아니지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행정청이 여러 가지 수많은 처분을 할 때 그 중에서도 꼭 어떤 처분하기 전에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자, 들을 문자,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당사자 하소연을 들어보는 거. 청문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가장 무서운 처분, 취소 처분, 줬다 뺏는 처분. 단순한 공사 중지 등을 명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줬다가 뺏는 처분, 각종 취소 처분인데 이 취소 처분의 전제가 개인에게 어떤 권리나 지위를 줬다가 뺏는 걸 전제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라는 거예요. 심한 처분하니까. 그래서 그 원리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이거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되는 처분을 하면서 문제 낸 적이 있으면서 취소라는 거 하나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취소가 아닌 여러 가지 처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걸 다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취소로 이것처럼 도배를 다 해놓으면서 이 중에서 찾아라. 그렇게 나온 거야 이게. 그렇게 근데 어차피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쉽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다다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봅시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 취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사적 개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취소한대. 행정적인 취소를 한대. 여러분들 이거 청문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지. 앞에서 제가 잔소리 한번 했더니 여러분들 주눅 들은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촥 얼어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가 된다. 그럼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순간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하시는 권리 취득했죠? 이게 취소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서 그쪽에서는 꼭 취소하기 전에 청문일지를 여러분에게 통보하고 여러분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본단 말이야. 꼭 그래야 돼요. 거기서 부당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뭐 그쪽에서 뭐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취소 처분하겠지만 하여튼 의견은 들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자, 우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다 보니까 어떤 그 방향을 정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이란 누가요? 시장군수가 수립한 다음에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걸 얘기하죠. 우리 기본계획에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 도지사는 본인이 혼자 다 하지 국장 승인 안 받는다 그랬잖아. 시장군수가 있더만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는데 나중에 도지사에게 승인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지사가 승인을 취소한대래요. 취소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이익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받았던 이익이 있어요? 기본계획 승인으로 인해서? 없어요. 기본계획은 국민을 구속하지도 않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 구속하는 관리계획이 있어도 그래. 직접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취소 상대방이 되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취소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청문할 필요? 없어요. 개인에게 어떤 권리나 지위를 줬다가 뺏는 것을 그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취소라고 하더라도. 응? 디귿번의 도중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자, 우리 실시계획 인가라면은 이걸 통해서 시행자가 사업 시행권을 땄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 민간 시행자로서 시행자가 지정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권 땄어요. 그런데 그걸 취소한대. 청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지. 권리를 뺏기잖아. 사업 시행권 땄던 거 뺏기잖아요. 이런 거.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취소.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땅에 지구단위 계획을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통해서 하겠네요. 그래서 지정했다는 얘기는 관리계획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 관리계획 결정을 했던 사람이 결정권자가 그 결정을 취소한대. 어떻게? 청문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취소하는 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니까 위반권자가 자기가 위반한 것에서 결정. 예를 들어 시장소가 위반한 거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랬죠? 도지사가 취소한대. 상대방 시장군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 챙기는 거 없어요. 나중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돼서 지구단위에 있어서 개발을 한다면 간접적으로 받을 뿐이지, 사업으로 간접적으로 받을 뿐이지 요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건 없어요.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라면, 시행자 지정은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 지위를 취득했네요? 취소가 된대. 지위를 잃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기역번, 디귿번, 미음번 이 세 가지만 개인에게 권리를 줬다가, 권리나 지위를 줬다가 뺏는 처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문 대상. 이거밖에 없어. 국회법에서는. 취소라도 다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행정청이 받는 취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취득했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관리계획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개발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통제받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 제한만 간접적으로 받을 뿐이지. 하여튼 이 세 가지. 나중에 혹시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한다. 거기서는 잘 내지 않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해요. 청문을 해야 될까요? 그쪽 행정청이? 아니, 건축허가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된대. 청문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그럼 건축허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권리 취득 못했어요? 똑같은 얘기지. 지금 개발행위 허가 취소가 기역번이잖아.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는데, 즉 개인에게 권리를 취득했는데 이게 취소되니까 청문을 하라 그랬죠? 그럼 건축에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하서 권리를 취득했네요? 취소한대. 청문해야지. 그럼 거기서도. 개발부서 실시계 인가를 받았어요. 취소한대. 청문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이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민간인이 권리나 지위를 행정스로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처에 그걸 뺏어간대요. 취소를 해서 아예 없애버린대. 그럴 때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청문을 꼭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구 다니기라든지 도시군 기본계획이면 여러분들이 권리 취득한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 봤던 것은 개발행위권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했죠? 시행자 지정돼 있으면 시행자 지위 취득했죠? 실시계 인가받은 사업시행권 땄죠? 이거 취소할 때가 청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아무래도 이번 10분 동안 좀 푹 쉬고 10분 동안 푹 쉬고